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레이아웃 첫 번째 레이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떠한 어플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팅해야 되는 게 있었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됐고요.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버추얼 그 가상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 상용화된 폰에 앱을 설치한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레이아웃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레이아웃 뷰와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내가 그 어플에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기초 공사인 레이아웃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프로젝트를 개발을 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는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때 조금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설정 방법 등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만 하는 건 아니겠죠.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고, 네 개, 두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장 프로젝트가 필요 없을 때 좀 닫아놓는 거, 클로즈 하는 것도 알아보고요. 다음에 클로즈 했으면 다시 오픈 끌어와야 되겠죠. 내가 사용할 때는. 그래서 임포트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드로이드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전체적인 구조. 내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개발 툴을 이용해서 내가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툴을 어느 정도는 이 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에 폰트. 기본적으로 폰트가 좀 작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세팅하는 거, 다음에 테마, UI,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UI를 변경하는 방법, 다음에 뷰와 레이아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클로즈하고 임포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다 파일 메뉴에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 새로 뉴에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 만드는 거겠고요. 임포트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거겠고, 닫을 때는 새로운 프로젝트, 저기 파일에 들어가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프로젝트가 닫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C 드라이브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프로젝트 폴더 경로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P0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요 P02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실제로 윈도우 탐색기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드 빌드 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파일들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 개발자가 실제로 많이 접촉을 하는 그 디렉토리는 앱이라고 하는 폴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빌드 라이브러리 src가 또 있겠고요. 여기서 또 src를 많이 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메인이라는 디렉토리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안에 들어가 보면 자바하고 리소스하고 크게 매니페스트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매니페스트 파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스프링 저기 안드로이드 내가 지금 만드는 그 어플의 전체적인 설정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각종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비티, 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할 때 화면 하나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데요. 그 액티비티가 여러 개, 두 개 이상되면 액티비티도 여기다가 다 어떠한 액티비티다,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액티비티라고 다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안이 있을 경우에는 또 보안도 우리가 여기다 다 기록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는 뭐 어떤 특별한 기능,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능,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의 앱의 서비스를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서비스와 연관 관계도 다 기록을 해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은 뭐 하는 곳이다? 지금 내가 그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설정을 관장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소스 파일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그 어플리케이션에 런처 아이콘 있죠. 런처 아이콘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앱을 만들 때 앱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XML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네,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레이아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안에 이런 뷰,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험했던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다시 하세요. 리소스는 뭐 하는 곳이다? 말 그대로 리소스, 자원을 관리해 주는 곳인데요. 레이아웃이라든가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런처 아이콘 또는 밸류즈 들어가면 스트링, 그 텍스트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수많은 스트링 값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트링 값들도 여기서 관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바 코드는 실제로 내가 안드로이드 기반 프레임워크는 자바를 기반으로 한 프레임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들의 코드를 명시를 해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안에 들어가면 com.example.hello android라는 패키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만들었던 패키지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자바 파일이 볼 수가 있겠고 자바 파일을 열어보면 자바 코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자동 완성으로 되는 코드를 봤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onCreate라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고 나면 onCreate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드해서 수포에서 onCreate를 또 가는데요. 이 onCreate는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쪽을 보면 자바에서 어떤 실행 파일 처음에 init 되는 실행 파일을 우리가 메인 메소드라고 그러죠. 그 메인 메소드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런처 아이콘을 딱 터치를 해서 앱이 실행돼요. 그럴 때 어디? 여기가 가장 최초 호출이 되면서 실행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됐어요. 호출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 상속관계 위쪽 상위 클래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onCreate를 또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et content view과 r.layout activity main이라는 것을 매개 변수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화면에 보이는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set content view, 컨텐츠 뷰를 세팅을 하겠다. 즉 레이아웃을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겠다. 컨텐츠를 구성하겠다. 라고 하는 함수가 메소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 매개 변수를 어떤 걸 던져주고 있나 봤더니 액티비티 메인이래요. 액티비티 메인이 뭐예요? 바로 리소스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 메인.xml 파일, 이 파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레이아웃 또는 뷰의 구성, 전체적인 디자인, UI 구성에 따라서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 때 그 모습이 화면에 똑같이 그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액티비티 메인은 뭐 하는 것이다? 디자인, UI, 전체적인 UI를 잡는 것이다. 자바 파일 메인 액티비티는 뭐 하는 것이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사용자 중심, 편리하게 디렉토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앱이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와서 메인 디렉토리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바 디렉토리가 있고 리소스가 있고요. 자바는 패키지 명대로 해서 기능 구현하는 쭉 클래스 파일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고 리소스는 말 그대로 리소스 텍스트라든가 스트링 값 그다음에 이미 런처 아이콘이라든가 레이아웃들을 리소스를 관장해 주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좀 장표로 와서 자, 그렇게 지난 시간에 생성했던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고 다시 닫아보고 임포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제가 실행을 시키겠고요. 실행을 참고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인텔리제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과거 인텔리제이를 경험해 보신 분은 굉장히 쉽게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P02 프로젝트에 이렇게 많은 디렉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앱, src, 메인, 자바, 컴 패키지죠. com.example.hello 안드로이드의 메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리소스의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main.xml이 있다고 경로가 쭉 나올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디렉토리는 이런 순서대로, 이런 뷰대로 관리하는 게 더 좋은데요. 내가 지금 방금 살펴봤던 우리 그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그 익스플로러 있죠? 그거와 같은 디렉토리 모양을 보겠다. 그러면 여기를 안드로이드를 클릭하셔갖고 프로젝트로 이렇게 바꾸시면 똑같이 P02의 앱에 src에 메인에 자바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친숙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윈도우 탐색기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화면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꼭 우리가 많이 손대는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바꾸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경로가 단축돼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 New에 들어가서 New 프로젝트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액티비티를 만들겠다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P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니까 0300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P03001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면서 프로젝트가 생성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보면 예,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좀 볼까요? 예, 예, 02밖에 없는데 이제 03001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자, 밑에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바 언어를 쓰겠고 최소 15까지는 우리가 개런티 하겠다, 보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피니치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P003 새로운 디렉토리가 생성됐고 프로젝트가 생성됐고요. 이 안에 보면 똑같은 구조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src, 메인, 자바, 리소스 모두 다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하나마다 하나의 새로운 이렇게 창을 열어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뒤편에 있는 게 02 프로젝트 02고요. 그다음에 이게 P03001 프로젝트.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관리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P02를 한번 제가 닫아볼게요. 닫으면 여기서 앱박스 닫아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프로젝트가 닫힐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그 닫고 싶으면 이것도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이 프로젝트 닫히고 다시 처음 한번 갈 수 있겠죠. 자, 파워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가 옆에 리스트로 목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요게 너무 목록이 많이 나와서 좀 보기 싫다 그러면 앱박스 S를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오픈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눌러서 존재하는 프로젝트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임포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의 뉴에 들어가서 임포트 프로젝트 그러면 01을 임포트 해보겠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가 또 오픈되면서 이렇게 두 개의 창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처음에는 이렇게 한 개만 우리가 개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을 한 개 띄워놓고 개발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한 특정한 목적으로 테스트 버전의 테스트 앱이라든가 아니면 앱 간에 뭔가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창을 두 개 내지 세 개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닫아버릴까요? 그래서 앱을 생성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닫고 임포트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렇게 보면
먼저 이쪽에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나는 이게 보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히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잠시 가릴 수도 있고, 다시 왼쪽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다시 클릭하시면,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숨겼다가 보였다, 숨겼다, 보였다 할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파일을 내가 수정할 건지, XML 파일을 수정할 건지, 리소스 파일 또는 자바 파일을 수정할 건지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요 부분 실제로 내가 코딩하는 부분이죠. 편집하는 부분, 코드를 편집하는 부분으로서 내가 어떤 파일을 수정하고자 할 때 그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그 파일의 코드를 내가 직접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데스크탑 파일 익스플로러가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디바이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여기 쭉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그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시켜 놓으면 에뮬레이터 목록이 뜰 거고요. 다음에 실제로 상용화된 폰을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을 해주시면 그 상용화된 폰이 여기에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에뮬레이터가 여러 개고 상용화된 폰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 목록이 전부 다 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실행할, 인스톨할 그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근데 항상 필요 있는 건 아니겠죠? 잠시 가리고 싶을 때는 다시 누르시면 가려지고요. 히든 버튼 눌러도 잠시 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그 현재 지금 작업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실행될 때 로그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에러가 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빌드는 빌드와 관련된 부분들, 뭔가 에러가 나오면 여기서 어떤 에러가 났다고 명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활동할 주 무대는 여기겠죠. 코드 편집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코드 편집하는 것을 그 전체적으로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것은 여기 프로젝트 이쪽 면이겠고, 실제로 인스톨하는 거, 에뮬레이터가 됐건 상용화된 폰에 인스톨하는 거는 디바이스 파일 익스플로러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로그, 실제로 어떤 에러가 났다든가 어떤 스테이터스, 어떤 로그를 내가 찍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로켓, 요 아래쪽에 있는 로켓이라든가 빌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폰트 세팅인데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나면 뭐 눈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비교적 조금 폰트 작고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폰트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폰트를 조정을 하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디폴트로 되는 폰트가 별로 그다지 그렇게 가독성이 높지 않은 폰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들어가시면 세팅즈라는 메뉴가 보이겠고요. 세팅즈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런 굉장히 많은 환경 설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환경 설정들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조금씩 건드려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폰트는 에디터에 들어가면 폰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 체크를 풀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여기서 설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주로 쓰는 게 네이버에서 공짜로 배포해주고 있는 나눔 코드를 좀 즐겨 쓰는 편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에 맞게 설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눔 코딩 같은 거 체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미리 프리뷰가 있죠. 프리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라인 스페이싱, 행간 그 조정입니다. 행간도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별로 가독성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게 강의하는 거니까 조금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3 정도 약간 행간을 좀 띄워보기로 하고요. 사이즈도 10이면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적용하면 적용이 됩니다.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내가 개발을 하는 코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 내지 12를 보통 개발자는 많이 쓰는데요. 저는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으니까 좀 글자가 큰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커졌죠.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가독성이 좀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겠습니다.
꼭 이렇게 16에 뭐 행간 1.3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개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무리하게 좀 더 크게 한 거는 강의니까 여러분들 좀 더 보기 편리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폰트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세팅인데요. 테마가 예전에는 이제 검정색, 저 하얀색을 주로 많이 썼는데 이거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검정색, 다크 화면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때그때 그냥 기분 전환 차원에서 검정색 갔다가 또 다 어쩔 때는 하얀색으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요거 한번 설정을 해보면 또 세팅에 들어가면 돼요. 테마 변경 또 세팅에 들어가서 어, 어피어런스에 들어가면 처음에 기본이 테마가 인텔리제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얀색 화면이에요. 이게 지금 하얀색 화면인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보면 하이 컨트라스트 하면 굉장히 조금 해볼까요? 네. 좀 무섭게 변합니다. 오히려 글자가 다 안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쓰는 경우가 없고요. 요거 말고 드라큘라 같은 거 보시면 요게 이제 블랙은 아니고 짙은 갈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 쓰면 폰트 컬러 이런 것도 다 바꿔줘야 돼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한데 눈의 피로가 좀 적다고 해서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개인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인텔리제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왠지 눈이 그렇게 피로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얀색을 계속 봐도. 근데 간혹가다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방금 봤던 짙은 회색으로 테마를 변경해서 쓰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이죠. 뷰와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면 안드로이드 어플은 가장 먼저 레이아웃을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레이아웃이란 거는 뭐냐면 화면을 어떻게 내가 구성할 건지,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UI가 가장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걸 갖다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아웃 안에는 여기 보이는 텍스트 뷰, 에디트 뷰, 체크박스, 이미지, 버튼과 같은 뷰들이 이런 것들을 다 뷰라고 그래요. 뷰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건 텍스트 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가 직접 그 글을 입력하는 에디트 텍스트 뷰라고 하고요. 요거는 체크박스, 체크하는 거죠. 어떤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는 체크박스. 다음에 버튼은 버튼인데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버튼 뷰라고 하고 이미지를 넣겠다 그러면 이미지 뷰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버튼을 만들면 버튼 뷰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서 그 레이아웃 안에 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거의 할 일은 레이아웃을 먼저 구성하고요. 아, 이런 레이아웃을 하면 되겠다. 물론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안에 또다시 면을 쪼개 나가면서 공간을 쪼개면서 레이아웃이 그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 레이아웃 안에는 어떤 뷰가 어떻게 가로 정렬은 어떻게, 세로 정렬은 어떻게 배치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개발자가 직접 코딩을 해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잡혀 있는 뷰, 텍스트 뷰, 에디트 뷰, 체크박스 뷰 이런 뷰에다가 내가 어떠한 특정한 기능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뷰를 몇 가지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텍스트 뷰, 에디트 뷰 이렇게 몇 가지 들어봤는데 뷰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뷰 말고도 엄청 많은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뷰 말고 내가 어떠한 뷰를 또 새로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커스텀 뷰라고 그러는데요. 커스텀 뷰는 요 클래스가 있습니다. 뷰 클래스가 있고 그 뷰 클래스를 내가 상속을 받아서 나만의 특별한 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뷰와 레이아웃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정리하는 U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레이아웃 안에 이렇게 뷰가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그 레이아웃에 맞게 이렇게 뷰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또는 레이아웃 안에 또 다른 레이아웃이 들어가고요. 자, 근데 클래스 관계를 보면 뷰 클래스가 있고요. 이 뷰 클래스를 상속받은
뷰 그룹이 있습니다. 네, 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뷰하고 여기서 클래스로 봤을 때 이 뷰고 그다음에 뷰 그룹인데요. 이 뷰 그룹 중에 이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녀석들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리니어 레이아웃, 플레임 레이아웃 여러 가지 레이아웃의 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은 뷰 그룹을 상속받아서 만든 겁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레이아웃이라는 녀석들은 누구예요? 다 조상 맨 위에는 조상이 누구다? 뷰 클래스입니다. 즉 레이아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왜? 뷰를 상속받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레이아웃이란 거는 그 레이아웃 안에 뷰 레이아웃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조금 헷갈리시면 레이아웃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나중에 그 뷰를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 결과적으로 한 집안이구나 한 집안인데 뷰라는 녀석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뷰 그룹도 만들고 뷰 그룹 안에 또 레이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디렉토리 구조 있죠. 프로젝트를 만들고 났을 때 프로젝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인과 자바와 리소스, 그다음 매니페스트 파일, 그 다음에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레이아웃을 먼저 잡은 게 선행돼야 되겠고요. 그 레이아웃 안에 뷰를 또 레이아웃을 넣던가 아니면 각종 뷰들을 위치하는 거 이렇게 작업을 시작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레이아웃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레이아웃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뷰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